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고, 우리 이제 화면상으로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공무원 우리 구급 기술직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리 성적순으로 해서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을 가리기 때문에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서로의 선의 이제 경쟁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사실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들보다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지만 똑같이 주어진 100분에서 100문제를 풀고자 할 때 우리가 남들보다 좀 시간의 여유를 좀 더 갖고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우리가 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돌아가서 우리가 한 문제를 맞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지름길로 찾아가서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노하우도 여러분한테 전수를 해드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자 하는 이런 그 기술직 과목이 여러분들 이제 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이론하고 그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거 보편적으로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과목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우리가 한 문제당 1분에 풀어 평균을 보면 1분에 한 문제씩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에서요, 우리가 전기이론 과목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20문제 나옵니다. 전기이론에 이제 크게 보시면은, 과목이 전기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목은 두 과목이에요. 우리 전기이론이라는 순수한 전기이론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까지 돼 있어요. 파트 1, 파트 2, 그 다음에 3, 4까지, 파트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순수한 우리 전기론, 회로이론 쪽이고요. 네, 파트 4라고, 여러분들 제목이 파트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기자기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과연 그러면 점수가 20문제인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파트 4까지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n분의 1에서 우리가 파트 4까지 나눴으니까 파트 1당 5문제씩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자기학 쪽에서 여러분들 보통 한 5문제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적게 나올 때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문제. 2017년 국가직 시험을 첫 해를 딱 시험 봤더니 몇 문제 나오냐?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2문제에서 5문제 쌓이는데 5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평균 내보면은 2문제에서 4문제 사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다. 너무 공부를 깊게 하지 말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진하시면은 아마 똑같은 시간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직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전기론에는 사실 크게 부류는 두 부류예요. 자, 우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직류하고요. 원래는 크게 의미하면은 교류 파트하고 직류 파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편의상 파트 1, 2, 3로 여러분들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른 부분 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으로 칠판으로 옮기면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더 드리는 그런 수업의 진행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 2017년 그 국가직 첫 해 시험 본 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저만 쉬운가요? 여러분들도 쉬워야 되죠.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할 수 있던 문제는 18문제, 19문제까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문제를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실수를 우리가 줄여서 최대한의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순서 나와볼까요? 자, 파트 1 나와 있는 이제 직류회로입니다. 거기 보시면 크게 이렇게 수학목으로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대한 어떤 회로 해석, 그 다음에 2장에 되는 전기작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열하고 관련된 발열작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작용이거든요.
사실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지는 2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하고 나가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주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우리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와 있는 것이요. 이제 해석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장이 정의 나와 있는 부분이 돼서 자, 정의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왜? 여기를 완벽하게 해 두셔야 정의가 뭡니까? 다른 데 써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의 놓는 게 정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 두셔야 뒤에 가서 2장, 3장, 4장 계속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보탬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회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전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전원. 그죠? 여러분들 뭐 전화불가 있다. 전원이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부하죠. 자, 부하를 보시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쭉 한번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부하라는 의미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하를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하요. 자, 부하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왼쪽은 실제 어떤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회로들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죠? 우리 여러분들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뭡니까? 건전지 있잖아요. 1.5V 건전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죠? 그게 전원이에요. 물론 여기서 전원은 직류 전원이 되겠지만 전원을 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로가 어떻게 결선이 돼서 여기 뭐가 돼 있죠? 전구가 돼 있죠. 이게 전구에서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제 불을 켜면은 불이 켜지면서 어떤 전기적인 어떤 소모가 돼서 여러분들 사용량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제 요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구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하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부하. 우리가 회로상에서 표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L 이렇게 많이 씁니다. 로드의 약자인 L로 많이 씁니다. 부하는. 그 다음에 전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원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태극기처럼 되어 있는 이 표시 있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전원이냐면 우리 직류 전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직류는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D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로 표시합니까? 우리가 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회로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전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전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전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부분이 원래 뭘 뜻한다?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플러스를 뜻한다. 짧은 부분은 표시 안 해요. 왜?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뭐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은 반드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전위가 기억하셔야 돼요. 전위가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그 얘기는 뭐냐면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뜻합니다. 나중에 이제 방향 때문에 문제의 답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틀리면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플러스에 있는 걸 이 그림에서는 화살표로 표시해냈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 위에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건전지가 위에 보시면 약간 배불뚝처럼 이렇게 배꼽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고 평평한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사에서 보면 어디에서 흘러서요? 플러스에서 여기를 이제 스위치를 딱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여기에 흐르는 전구에서 불이 반짝 들어오는 이런 회로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밖에 없어요.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러한 회로도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회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회로는 이렇게 놨지만 뒤에 가면은 또 이렇게 표시하나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내부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회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류란
전자 흐름의 뭐 좌치를 만들면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어디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뭐 답 찾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전류의 단위, 우리 이제 전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위는 뭘 쓴다? 암페어를 쓴다. 그 부분이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전류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래서 단위 시간에 흐른 뭐죠? 여기 보면은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통과했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는 T분의 뭐라고 표시합니까?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Q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Q라는 전기량이 이동을 했느냐. 이 전기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이렇게 막 겨드랑이에다 막 집어넣고 막 책받침을 흔들면 뭐가 되죠? 책받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마찰 전기라는 게 생겨요. 이거 갖다 머리 위에다 딱 대면은 이 머리카락이 책받침, 여러분들 책받침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탁 달라붙어요. 뭐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책받침에 위쪽에 플러스 Q, 아래쪽에 마이너스 Q는 어떤 전하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전기량에 의해서 우리 머리카락이 달라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전류에 대한 정의는 시간 동안에 흐른 뭐다? 전기량의 양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기 주어져 있는 뭐죠? 전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식이 바로 이 수식이 되겠죠. 자, 저기 주어져 있는 요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써놨던 식이 요거죠. 그죠? 전류 I는 뭐분의 뭐다? T분의 Q다. 요거를 직류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교리에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써서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야량이 이동을 했느냐. 자, 이거 상관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I는 뭐분의 뭐다? T분의 Q다는 요 식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분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때 T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요때 T는 뭐죠? 단위가 세컨드를 뜻한다. 세컨드입니다. 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분 동안에 이동했다. 그러면 10분을 뭐로 고쳐야 되죠? 우리요?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분이라는 얘기는 초로 고치면 몇 초가 되죠? 600초죠.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6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학과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전하량이라는 건 소리가 몇 쿨럭이라는 그런 단위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식 말고 요거 자 위에 이렇게 나눗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위를 쓰면은 쿨롱을 뭐로 나눴다는 얘기죠? 세컨드로 나눴다. 이게 단위예요. 전류의 단위. 근데 우리 전류는 쿨롱 퍼 세컨드라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전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전류가 얼마큼 흘렀어? 쿨롱 퍼 세컨드만큼 흘렀어?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흘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암페어로 얘기를 합니다. 암페어.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단위가 뭐가 된다? 우리 A라고 써서 뭐라고 표시하더라? 우리 암페어로 표시를 하더라. 그럼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의 단위와 똑같은 걸 찾으셔. 그럼 여기 뭐 찾으셔야 돼요? 암페어를 찾아야 돼요. 이게 그냥 외우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원리를 알면서 외우자. 이 전기이론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나는 외우는 거 자신 있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난 무조건 외우겠다. 어떤 한 권의 책을 내가 달달달 다 외웠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래서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문제 안 될 거예요. 10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전체 보는 시험은 10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겠다 하고 여겨지는 문제가 여러분 5문제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유형을 기본적인 걸 놓고 약간씩 바뀌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쿨링 퍼 세컨드하고 뭐하고 단위가 똑같다? 전류 암페어의 단위하고 똑같더라. 뒤에는 뭐 당연히 교류가 됐든 직류가 됐든 똑같습니다. 자, 이걸 말로 설명해 놓은 게 1초 동안에 1쿨링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그럼 몇 암페어가 되죠? 1암페어. 그러니까 여기다 쓴 거예요. 1초 동안에 1쿨링이니까 1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쭉 해니까 뭐라고 해놨다? 1암페어라고 되어 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식이 중요하다는 걸 좀 보시면서